좀 크게 해야겠어. 나도 하도 오래돼서 이제 가물가물해. 그래서 나도 공부를 안 하면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경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보니까 대학습도 그렇고 강의하면서 배운 게 더 많아. 세네 번 정도 가야 조금 있더라고. 처음 봤을 는 금방 까먹고. 자, 그러면 오늘 12장하고 13, 14, 15인데 이렇게 앞에보다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어드밴스드 쪽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코어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는 이제 부가 관리 기능들이 이제 있었다면 이제는 그 어떤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좀 고급 기능들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를 다루는 부분이라 어, 나도 이제 깊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교재에 있는 수준으로만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12장은 옵셋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그 옵셋을 쓰는 데는 컨슈머 쪽에서 어디까지 읽었냐를 관리하는 게 옵셋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그 컴팩션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앞에서 우리 네. 그 토픽의 리텐션을 관리하는 폴리시가 두 개 있는데 딜리트하고 컴팩션이 있는데 컴팩션을 했을 때 이제 컨슈머 옵셋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 뭐 보고하고 그다음에 컨슈머 옵셋을 매뉴얼로 조작하면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두 가지가 주요 이 질문이 여기서 다루는 주제인 것 같다. 그다음에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서브 모듈이 두 개야. 그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럼 컴팩션이 일어났을 때 옵셋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할까요? 요거는 뭐 앞에 했던 내용을 설명한 거니까 넘어갔고 그래서 그 이제 메시지가 이제 로그에 이제 저장 이제 쓰여질 때 이제 파티션 단위로 이제 저장이 되죠. 그렇죠. 앞에서 배운 거. 뭐 약간 리마인드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쓰여진 그 메시지는 옵셋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파티션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그 세그먼트로 나눠져서 저장이 되죠. 그렇죠? 그럼 최소 저장 단위가 세그먼트죠. 그렇죠? 그랬을 때 세그먼트의 종류가 있었는데 액티브, 인액티브가 있었고 음, 라이팅을 하는 마지막 세그먼트를 액티브 세그먼트라고 하고 라이팅이 안 되는 지나간 세그먼트들은 다 인액티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다음에 클린하고 더티 세그먼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더티는 이제 컴팩션이 안 된 걸 더티라고 하고 그다음에 컴팩션이 된 것들은 클린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액티브, 인액티브. 그다음에 클린이냐, 더티. 그거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죠. 이제 옵셋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로그 리텐션 폴리시에는 딜리트하고 컴팩트가 있죠, 그렇죠? 이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자, 요거를 쭉 보면, 쭉 읽어보면 질문 A, B가 있어요. 있나? 답? 오케이. 답이 있어. 그럼 빨리 넘어갑시다.
자, 지금 이 토픽이 있잖아, 그쵸? 하나의 토픽에 지금 쭉 들어왔는데, 업셋이 있고 키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파티션에 지금 색깔 구분이 세그먼트 단위죠. 그래서 그럼 이제 세그먼트 단위로 이제 관리가 되는, 저장하고 관리가 되고, 근데 지금 맨 끝에 있는 게 액티브, 그쵸? 얘 이제 라이트 하니까, 읽어가고 하니까, 라이트하고 읽어 하니까 액티브고, 나머지는 인액티브.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클린인지 더티인지는 아직 딱 보면 클린인 게 있고 더티인 게 있겠네, 그렇죠? 그럼 어떤 게 클린이냐 하면 중복이 없는 거지, 그렇죠? 중복이 없는 게 클린이겠지. 그다음에 더티가 하나 있네, 그렇죠? 액티브는 더티인지 클린인지 알 수가 없어, 아직 라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1번 세그먼트는 클린, 왜냐하면 앞에 모르니까 앞에 거는. 그런데 이 세 개가 중복이 안 되니까. 세그먼트 2는 뒤에 거 1번 세그먼트랑 봐도 중복이 없죠. 그래서 클린. 그 다음에 3번 세그먼트는 중복이 두 개 있죠. 그렇죠? 앞에랑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더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러면 세그먼트는 또 사이즈가 있죠.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네, 어, 질문했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만약에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음, 오른쪽이 액티브 쪽이 마지막인 거면은 음, 뒤에 원래 그 기존 옛날 거가 지워지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 세그먼트 2가 클린하다는 거는 뒤에 음, 있는 애들을 없앨 때를 이야기하는 아, 여기 지금 액티브는 클린인지 더티인지에 대한 구별이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거는 이해됐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인액티브 이미 지난 네. 세그먼트 중에 클린이냐 더티인데, 더티는 지금 이전 거랑 봤을 때 중복이 있기 때문에 더티가 되는 거예요. 클린이 컴팩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세그먼트 1이나 2는 특히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앞에 거랑 봐도 중복이 없죠, 지금. 근데 세그먼트 3는 중복 두 개 있잖아. 1 앞에 있잖아. 이거 얘는 컴팩션이 안 됐다는 얘기지. 7도 있잖아. 그렇지? 네, 네, 그럼 컴팩션을 하면 이 두 개는 사라지겠지. 네. 앞에 있는 1, 7. 네. 그러면 얘는 클린 되는 거지. 중복이 없으니까. 없어져야 할 애가 더티가 아니라 응? 중복 되는 놈이 맨 더티. 마지막에 애가 어. 더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질문은 뭐 답이 있으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는 지금 어디를 읽을 거냐 다음에 응? 했을 때 어, 현재 오프셋이 7이면 다음은 어디 읽을까 이 얘기겠죠? 그러면 8번 읽을 거 당연하지. 항상 다음은 읽는다 그랬잖아, 그렇지? 네. 그다음에 컴팩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26번하고 그러니까 오프셋 26번하고 27번이 삭제되겠지. 아, 6번하고 네. 26번. 어? 그다음에 세그먼트 3이 그러면 이제 클린이 되겠지. 왜? 중복이 없어지니까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네. 그 얘기에. 자, 다시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콘슈머는 오프셋은 다음에 읽어야 될 걸 가르친다는 거, 그렇죠? 오프셋이 8이라는 얘기는 8부터 읽는다는 얘기. 이렇게 그 얘기고 어, 뭐 컴팩션은 앞에 중복되는 거 지운다는 얘기니까 그게 뭐 기본적인 얘기니까 이렇게 그 얘기고 넘어가고 앞에서 1이랑 7 중복되니까 지웠듯이 이것도 그 얘기고 그렇죠? 근데요. 음, 저희 아까 예제 A번에서 음, 옵셋 7일 때 음, 다음에 8 읽었다고 음, 했어요.
음. 질문이 다른 건가? 저장된 오프셋이 다음에 읽을 오프셋을 저장한 거면 7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이 저장돼 있으면 오프셋이 7이면 7을 읽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팩트 돼가지고 컴팩션이 되면 컴팩션이 돼도 7을 읽는 게 맞죠? 저 넥스트라는 얘기, 넥스트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가? 근데 오프셋이 다음, 7이 없어서 음. 그런 경우에 8을 읽는다는 거. 그치, 그치. 여기서는 그렇네. 그 얘기네. 근데 원래 만약에 있으면 7을 읽는 7을 거잖아요. 읽어야겠네. 그런데 여기 7이 없구나. 7은 이미 그 전에 컴팩션 할 때 날라갔나 보다. 그치? 얘가 클린이니까 지금. 그럼 다음 거는 음. 그리고 좀 진짜 꼼꼼하네. 다 보네. 응? 아니, 아니야. 그게 좋은 거야, 되게. 음. 요거는 됐고, 다음 오프셋 읽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들은 중복이 되면 지운다. 예? 컴팩션에 대한 얘기인데, 컴팩션을 할 때 전체 로그에서 더티 로그의 비율이 어떻게 될 때 클린을 할지에 대한 이 옵션을 잘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그럼 이제 컴팩션을 하는 거를 세팅해야 되잖아. 그리고 언제 할지에 대한 거는 이 옵션에다가 비율을 정해주면 더티 로그가 쭉 쌓이다가 전체 로그에서 50%딱 세팅하면 50%딱 되면 이제 컴팩션이 일어나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두 가지 서브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높아질 때, 낮아질 때 다시 또 제어하는 옵션이 두 개가. 요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옵션은 브로커에서 세팅하는 거예요. 브로커의 세팅에 있는 옵션이고, 그다음에 토픽에도 이 옵션이 있어. 그러니까 디폴트로 브로커에다 세팅해 놓으면 토픽에 세팅 안 하면 브로커 게 먹고, 만약에 내가 이 토픽은 요 놈만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옵션을 주면 여기 클리너블 더티 레티오를 주면은 걔만 이제 먹겠죠. 그리고 어, 이거는 어떻게 될까? 디폴트 컴팩션이
적용이 되면 지금 컴팩션이 일어날까? 아니면 안 일어날까? 그러면 왜 차이가 뭘까? 그 얘기는 응? 어때? 저희가 이 비율을 모르잖아, 네. 그치? 우리 모르잖아. 디폴트 아까 0.5라고 어, 했는데. 어, 근데 이 액티브 돼 있는 애도 포함인가요? 어, 아니면 액티브는 아니겠지. 왜냐하면 대상이 아니니까. 이넥티브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또, 음, 그치? 음, 차이는 뭐, 뻔한 거고, 그치? 음, 컴퓨터 되는 것만 되고, 두 개만 되고, 나머지 안 되니까 차이고. 오케이? 우리가 앞에서 로고 컴팩션에 대해서 일단은 좀 얘기를 했고, 어, 이그젝틀리 원 밸류 터키가 필요할 때 컴팩션이 필요한가? 오케이. 그쵸? 음, 필요하죠. 음, 여기가, 저요 밑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컴팩션이 일어날까? 음, 오케이. 안 일어나겠죠? 음, 0.5기 때문에 음, 50%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컴팩션은 아까 질문했던 내용이 이제 나오네. 음, 인액티브 세그먼트만 컴팩션을 한다. 음. 그리고 액티브는 대상이 아니다. 액티브 세그먼트는. 어, 저기 뭐지? 어떤 키의 기- 뭐 at most once instanc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실은 로그 유실은 허용하지만 중복을 방지하는 게 at most once인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 얘기인데 이럴 때는 그 툼스톤 메시지를 이용하는 게 좋다. 그러면 키를 딜리트 하는데 키의 값에 너를 주면 이게 자동으로 이제 톰스톤 메시지가 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딜리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옵션을 줄 때 로그 클리너 딜리트 리텐션 MS라는 걸 주면 톰스톤에 너를 넣어도 시간이 지난 후에 삭제가 되고 톰스톤이 넣어진 데이터를 보낼 때 별도의 널 이닛 등을 이용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톰스톤 메시지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리테일 오더가 있는데 키가 오더 아이디고 밸류가 이제 이런 스테이터스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난 데이터들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 스테이터스는 최신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저장하는 거는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저장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걸 꼭 나중에라도 찾아볼 필요가 있으면 이제 뭐 아카이빙 해서 쓰면 되죠, 그렇죠? 음. 하지만 이럴 때 컴팩션을 쓰면은 마지막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메시지를 이제 삭제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이제 그 텀스톱 메시지를 앞에 얘기한 널 값을 넣게 되면은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delete retention MS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하면은 그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게끔 하는 게 가능하다. 얘기고 이 얘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컴팩션을 해서 그러니까 로고를 히스토리를 남겨야 될 성격이 아닌 데이터인 경우에는 마지막 값을 남기면서 그 컴팩션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앞에 얘기했던 툼스톤 메시지의 그 키의 값을 널로 주게 되면은 그 데이터는 나중에 컴팩션 할 때 지워지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딜리트 리텐션 타임 MS를 줘가지고 딜리션 하는 그 주기를 조정해서 지울 수 있다. 그 얘기도 보면 될 것 같고 2번 B 수작업으로 옵셋을 조정이 필요하면 어떨까? 아니,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있네. 봅시다. 그리고 컨슈머가 어떻게 자기 옵셋을 아느냐? 그 부분이 좋죠. 이 첫 번째 거는 일단은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티션에 이미 쓰고 있는 파티션에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때 옵셋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인데 이때는 그 컨슈머 그 로컬의 그 메모리 버퍼에다가 옵셋을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 카프카에는 관리를 안 해. 오케이?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어떤 파티션이 보통 컨슈머 그룹으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나한테 어사인된 파티션이 아닌데 다른 컨슈머가 어사인해서 쓰고 있던 파티션인데 내가 얘를 다시 이어서 할당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전에 컨슈머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 로컬에는 그게 없겠지, 당연히. 네. 왜냐하면
내가 계속 읽어서 내가 관리했던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쪽 어디야, 이놈. 원래 읽고 있었던 컨슈머에서 메모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겠지. 네. 근데 또한 그러면 이거를 내가 죽었을 때 다른 놈이 있을 때 이어서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별도의 서버에다도 옵셋을 관리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컨슈머 옵셋 그 토픽이 그치?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져가겠죠. 응? 네.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컨슈머 그룹이 만들어졌어. 그럼 그 안에 컨슈머가 세 개가 있었어. 네. 그리고 나서 이 토픽 읽으라고 딱 했을 때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겠냐. 토픽을 처음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을까를 결정하는 게 세 번째. 아, 네. 그럴 때는 로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겠지. 왜냐하면 이제 네. 붙는 거니까 네. 컨슈머는. 그러면 카프카에 보면 카프카에도 없겠지. 네. 없을 거 아니야. 이제 컨슈머가 그룹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제 딱 읽기 시작하는데, 옵션 어? 아니다. 옵션? 찍기 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여기 밑에 얘기인데, 그쵸? 로컬에는 당연히 없고, 그쵸? 로컬에는 없어. 네. 그러면 카프카에 있냐? 거기도 없다는 거지. 그러면 뭐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음. 이 얘기. 오토 옵셋 리셋이라는 게 옵션이 있어. 처음 서버에. 했을 때. 어? 그러면 처음 할 때 어떻게 할 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아니면 마지막 거부터? 노는 너는 그냥 들어오는.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개의 옵션이 뒤에 나오거든. 아, 네. 어, 아, 이게 바로 있군요. 음, 음, 익셉션을 던져버리는. 음. 그 얘기 네. 그렇게 돼 있나? 익셉션이네. 네. 오케이. 받아서 잘 처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죠. 이게 돼 있잖아. 그 세 개 옵션에 대한 설명. 네. 그다음에 그래서 오토 업셋 리셋은 그런 의미고 이제 앞에 그 세 가지 경우를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내가 1등 놈을 스탑했다가 다시 읽을 때, 네. 그다음에 내가 다른 놈이 있던 걸 이어서 읽을 때, 그다음에 처음 이제 읽기 시작할 때, 네. 그 세 가지 네. 그 얘기예요 뒤에 다. 그다음에 이 다이어그램 있잖아, 그치? 이 다이어그램을 이제 보면은 맨 위에가 컨슈머가 그룹에 조인을 하고,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그룹이 토픽을 읽으면 토픽에 있는 파티션을 어사인 받겠지. 이 컨슈머, 내가 읽을 파티션. 컨슈머는 어, 컨슈머 그룹 안에 있는 컨슈머들은 토픽의 파티션 단위로 읽는 게 이제 그 기본이니까. 네. 그래서 파티션을 어사인 받았어. 그러면 리퀘스트 커미티드 옵셋을 요청을 해. 이게 뭐냐면은 그 전에 읽었던 거가 어디야? 네. 를 물어보겠지. 네. 그러면 그룹 코디네이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배웠죠? 그 그룹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얘가 이 요청을 받아. 커밋 오피스 어딘지. 그럼 얘가 커밋 오피스 있냐? 토픽에? 봤더니 있으면 그거 읽어서 주겠죠. 그쵸? 네. 근데 없으면 이제 앞에서 배운 오토 옵셋이 작동하는 거지. 네. 응? 그거. 그다음에 만약에 어, 커미티드 옵셋이 있어서 받았어. 패치해서 어, 패치해서 패치 레코드 있으면 그 오프셋의 레코드를 이제 읽어오겠죠? 6번이.
그다음에 리퀘스티드 옵셋이 있는지를 그다음에 보는데 이게 있으면 이제 최종으로 가죠. 프로세싱 네. 하는 쪽으로. 근데 없으면 이것도 또 오토로 가고. 음, 여기서 얼리스트하고 레이티스트 있죠. 그렇죠? 네. 시작 엔드 해서 데이터 읽어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 프로세스고 요거만 이해하면 앞, 여기 있는 설명들이 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면 돼.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순서가.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쭉 읽어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거 컨슈머의 그 현재 옵셋이 어딘지를 이제 찾는 방법인데 그 펑션이 있는데 포지션이라고 하고 토픽 파티션 네임을 주면은 옵셋이 와. 그렇죠? 이거는 뭐 그 뭐야 그 카프카에 있는 언더바 컨슈머 옵셋 그 토픽에 있는 거 값을 갖고 와서 주겠죠. 거기에는 토픽의 파티션으로 다 키가 돼 있으니까 어디까지 읽었는지. 그런데 이제 이걸 몰라. 그리고 그래서 옵셋 어떤 시간대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시간대에 옵셋이 얼마인지 할 때는 여기 offset for times라는 걸 해서 어떤 시간대에 지금 옵셋이 얼마인지를 리턴해 주는 게 이제 두 번째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카프카 컨슈머 API 보면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요. 이런 함수들이 있어. 이걸 이용해서 현재 지금 내가 읽는 파티션에 현재 옵셋을 알 수도 있고 그게 없으면 그 특정 시간대의 옵셋이 어떻게 되는지를 타임을 주면은 그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 두 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음. 재작업하면 어떻게 될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됐어. 네. 그러면 예전에 내가 가져왔던 메시지를 뭐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데이터 작업이 다시 갖고 와서 처리할 수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얘기가. 그럼 이제 이런 거잖아.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은 예전에 있던 상태도 유지해야 되고 데이터도 다시 읽어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잘 하라는 얘기인데, 그치? 뭐 해결책은 없네? 해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네. 잘 복원돼야 되고 다 잘 재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뒤에 나오겠네 뭐가.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그 현재 위치를 리셋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C라는 함수가 있어요. 아까 그 컨슈머 API 보면 음, 그래서 그 파티션에 옵셋을 주면 내가 거기를 커런트로 세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seek to begin 하면은 스타팅 포인트를 옵셋으로 옮기는 거고 엔드 하면 D로 옮기는 거. 이거 세 개만 있으면
지금 그 파티션이 옵셋을 바꿀 수가 있겠지,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써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재처리해야 되거나 복원을 하려면 기존 제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언제 어떻게 일어났으니 언제 데이터부터 다시 읽어라 이런 제어를 해야 되니까 이 함수들을 쓰라는 얘기. 요거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 음, 이거는 예제예요. 예제. 실제 소스 코드 리셋하는 방법. 그래서 파티션 어레이를 담은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컨슈머 좀 씩 있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어떤 그 키라는 게 파티션 얘기할 거고 옵셋 값을 넣으면은 이제 거기로 이제 커런트 포지션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바꿔서 뭐 뒤에 무슨 작업을 하겠지. 그러면 그냥 참조하고 음, 그 스텝을 설명한 거고 다음번에 뭐 스타팅 포인트를 이제 찾는 거, 옵셋 위치를 커런트 옵셋을 이제 맨 앞으로 옮기는 그 예제고 파티션을 할당받았을 때 옵셋 맨 앞으로 이동해서 이제 시작할 때 쓰는 코드인데 뭐 심플 앞에 봤던 그 함수 seek to beginning 이걸 써서 옮긴 다음에 새로 처음부터 작업 처리할 수 있는 이 얘기는 컨슈머가 죽었어.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떨 건데 1번 마지막 읽은 옵셋을 여기다가 이제 업데이트 했죠. 여기다가 2번은 그 다음에 컨슈머 일이 죽었어. 그렇죠? 그다음에 3번 리밸런싱을 해서 이 토픽에 대해서 C2가 받았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C2는 어디서부터 읽냐면 이 마지막 1번에서 마지막 커밋된 옵셋에서 읽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2번을 보면 죽었는데 C1이 언제 죽었냐면은 이 옵셋을 커밋한 다음에 2초 있다 죽은 거야. 그럼 2초 동안은 이렇게 뭔가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점선. 이 얘기. 그러면 C2가 다시 라스트 커밋부터 읽으면 2초 동안 읽은 게 중복 처리될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응?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솔루션은 이게 별도 테이블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스토리지에다가 관리해서 이런 걸 처리하라는 거예요. 커프가에서 못 해주니까. 어? 첫 번째 방법이 응? 나중에 이런 거 물어보면 밖에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별도의 RDB에 지금 RDB의 트랜잭션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스타트 엔드 관리해가지고 이제 트랜잭션을 묶어서 관리해라 그 얘기고 첫 번째는 솔루션이 두 번째는 어?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뭐야 랩이 나오네
음, 이거 하면 좀 속도 좀 느려진다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이거 솔루션이 하나밖에 없네. 내가 다른 쪽의 솔루션을 읽었나 보다. 오케이. 음,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렇네요. 어? 언니가 안 붙었냐? 두 개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어? 어, 나중에 하면 뭐 저런 거 발생할 수 있겠죠? 어? 어, 자, 지금 그러면 여기 12장 끝났어요? 네. 몇 개 안 되죠, 주제는. 아, 옵셋에 네. 대해서, 그치? 네. 그것만 핵심 팩터만 기억하고 네. 있으면 될 것 같고. 3시부터 했구나. 1시간 지났네. 야, 이거 빨리 한다고 해도 이렇게 걸려, 시간이. 13장 봅시다. 13장은 파티션, 터키 간의 파티션 있잖아. 그 파티셔닝 하는 스트레이트지가 많이 있었잖아. 그치? 네. 네. 우리가 배웠는데, 레인지, 라운드, 로빈, 이렇게 대표적인 거고. 근데 이제 그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봅시다. 첫 번째는 파티션하고 컨슈머를 어떻게 스케일 아웃이나 이렇게 할 거냐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파티셔너가 두 개 있었잖아 디폴트가. 근데 그게 만약에 좀 이거 말고 이게 좀 비효율적이 잘 안 맞으면 내 거를 만들어야 돼. 커스텀 어떻게 만들까 그 얘기. 음, 여기서는 이제 14A에서는 파티션 수, 컨슈머 수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가장 최적화된 파티션 수와 컨슈머의 수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거냐고. 이게 실제 프로젝트 할 때 제일 중요하지. 파티션 수 중요하죠 이게. 파티션의 수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뭐 이거는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거고 파티션이 세 개 있으면 파티셔너가 알아서 분배하죠, 그렇죠? 여기에 뭐 렌즈랑 라운드 로빈이 있었죠. 가이드라인 있네. 파티션의 수를 누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카프카 설치하는데 파티션 몇 개 해야 돼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일 텐데, 이러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 수식이에요. 타겟 스루풋이니까 이제 우리 목표치, 우리 시스템이 처리해야 될 스루풋, 초당 100메가, 그렇죠? 근데 컨슈머 스루풋, 보통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많이 넣는 놈도 있고, 우리 엘라스틱처럼 인덱싱 하는 게 많을 때도 있고, 검색을 하는 게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요건을 받은 다음에, 어, 파티션당 컨슈머의 스루풋을 계산을 하고, 프로듀서랑 컨슈머 각각 한 다음에, 걔를 토탈로 나눈 다음에, 그 둘 중에 높은 값. 그럼 몇 개? 여기는 몇 개? 네 개네? 네. 대략 네 개 정도가 적당하겠네. 아닌가? 3.3이니까 올려야지. 그렇죠. 음.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이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계산해서 던지면 돼.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 테스트하자는 이상 정확한 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실제 데이터로 하면서 로 가이드로 시작해서 튜닝해야 된다. 성능 보면서. 네. 엘라스틱 똑같지 뭐. 이렇게 데이터 성격을 모르니.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이거 있나? 이거? 네. 브로커별로는 4,000개 파티션을 좀 가이드라인 해요. 리플리카 포함해서 어, 브로커당 이것도 가이드라인. 네. 그다음에 클러스트 전체 있잖아요. 여기는 한 20만 개 정도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브로커 수가 나오겠지. 몇 개지? 한 클러스터에는 브로커가 50개? 그렇죠. 50개가 정도가 적당하게 되는 거지. 그쵸? 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이거 물어보면 있잖아요. 이러면서. 여기가 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어? 네, 캡처해서 이건 좀 외우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요거 공식. 이 숫자 4천 개, 20만 개. 그러고 쭉 계산해서 쭉쭉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게 가장 이게 뭐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지금. 그다음 이런 뭐 나머지 옵션들이 많다. 이걸로 이제 튜닝하면서 이제 숫자 같은 것들은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앞서다 했던 거니까. 그다음에 지금은 파티션 수 얘기했고 이제 컨슈머 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겠죠. 이제 어차피 이제 컨슈머 그룹의 컨슈머 수는 파티션 수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어, 파티션 수를 정할 때 가능하면 하이 디비저블이니까 약수가 많은 수를 구하라. 이게 좋다. 이거는 대사장이 잘 알겠네. 어? 계산기가 잘 어? 가요. 이게 잘 쪼개지는 게 좋대 이렇게. 어? 네. 뭐 앞에 있던데. 그래서 얘네들 얘기하는 숫자가 있어. 약수가 많고 하이 디비저블이라는 숫자로 파티션을 만약에 뭐 30개, 30이나 숫자는 하이 디비저블 하되. 음, 그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면 이제 렌즈 스테이지 썼을 경우에는 10개 컨슈머 그룹에 10개의 컨슈머를 넣어도 토픽이 10개 있어도 토픽의 파티션이 하나면 컨슈머 그룹 10개 중에 하나만 일어난다. 그렇죠? 이런 거 라운드 로빈으로 해야지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그 얘기 컨슈머 수 하이 디비저블 이게 하이 디비저블한 숫자래 1, 2, 3, 5, 6, 10, 15, 30 맞나? 어? 컨슈머 그룹은 네. 이런 숫자 하이 디비저블한 이런 숫자로 컨슈머를 어사인 하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드 밸런싱이 좋어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얘기가 맞는데 토픽 하나는 30개 파티션 하나 나머지는 24개 양쪽 토픽에서 컨슈머 그룹에서 읽을 때 몇 개의 컨슈머를 하는 게 좋냐 그 얘기. 놀지 않고 다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컨슈머 수는 1, 2, 3, 6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있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마지막 그 섹션은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9개 놀고 있다고. 10개 해도. 그리고 더 많은 파티션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저거 하라는 커스텀 파티션을 이제 만들어서 특정 키의 데이터는 내가 어디로 가고 막 이런 걸 내가 이제 커스텀 하는 거예요. 나의 로직에 맞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뭐, 이 정도만 알고 나중에 실전에서 그다음에 뭐 그 스테이트 관리나 이런 그 쉐어를 해야 되면 익스터널 쪽 DB를 써라.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건데 그쪽을 이용해서 해야 되고 속도 느린 건 감수하고 뭐 일반적인 얘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는 토픽스를 전략을 바꿨다가 다시 원복해야 돼요. 웰크로드를 할 때는 또그 다르게 파티셔닝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하기 위해서. 했다가 끝나면 다시 원복하고 그거에 있고 자 여기는 파티션을 열리면 리플레싱이 일어나고 데이터가 섞인데 데이터 처리 순서가 변경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늘릴 거면은 이 데이터가 다 처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늘려야 그 바뀐 리밸런싱 된 대로 이제 데이터가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똑바로 가니까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바뀌면 이게 섞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응? 이게 다 소비된 다음에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응. 원래 규칙 보존이 되나요? 어, 원래 규칙은 보존이 되죠. 왜냐하면 이때랑 리밸런싱이 되고 나면 어사인도 틀리고 그렇게 될 수 있겠지. 여기 했던 게 뭐 어사인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저런 문제를 위해서 뒤에 이제 나오는데 설명들이 리밸런싱이 문제가 어, 있고 자, 다음에 파티션을 전가시킨다. 유토픽에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다. 이거 우리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KSQL. 네네네. 한번 봅시다.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첫 번째 지금 두 개잖아, 그치? 첫 번째는 올드 토픽. 컵카이는 올드 토픽에서 올드 토픽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렇죠? 스트림은. 그냥 그 올드에서 올드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어, 카프카에 있는 이유 토픽인데 내가 에즈 셀렉트니까 올드 토픽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고 얘를 파티션을 12로 바꾼 다음에 기존에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개 파티션으로 바꾸고 걔를 다시 뉴 토픽이라는 스트링으로 만들려는 얘기죠. 그렇죠?
끝났나? 그래? 자, 그 다음에 커스텀 파티션을 만드는 거 봅시다. 그 디폴트로 파티셔닝은 이제 파티션 수 나누기, 아니, 키값 나누기 파티션이네, 그치? 파티션 수? 그러면 저거는 그 라운드 로빈이네, 그치? 이게 돌아가겠네, 그치? 계속 바뀌니까. 이 그림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지금 숫자가 키야, 키? 그림이 있는 게 파티션 제로부터 B는 뭐지? 음. 여기서 7번 키 있잖아. 얘만 따로 이제 다루고 싶은 거지. 막 섞여 있잖아, 지금 키값 데이터가. 이럴 때 이제 이걸 7번만 다루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파티션, 우리가 이제 카프카가 제공해주는 파티션을 가지고는 이걸 핸들링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럴 때 커스텀으로 내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응? 그러면 예를 들면 7번만 뽑아서 지금 빈 피포 마지막 비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처리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처리되게끔 이제 할 경우에는 커스텀으로 해야겠죠. 음, 그래서 뭐 코딩은 예제인데 처음에 그 파티셔너를 이제 하고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나중에 좀 보면 될 것 같아. 하고 또 이 파티션의 인터페이스를 먼저 실행을 하고 이 인터페이스 안에 이제 컴피규어나 메소드, 클로즈라는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어, 파티션이라는 펑션에서는 여기 이런 값들을 주는데 아마 여기 온 리오 배치라는 쪽에서 처리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짜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더 밑에 있는 거 같아요. 큐에 있나? 여기? 투가 있어? 뒤에 더? 네. 여기 로직이 있네. 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 키가 파티션하고 매핑하는 로직을 이렇게 짜서 그 코딩을 넣으면 이제 커스텀 파티션으로 등록을 해서 쓰면 되겠네. 그렇죠? 요거는 음,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 이런 옵션을 쓸 수도 있구나. 자, 여기 파티션이라는 여기에다가 이제 파티션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이걸 써도 되겠네, 그치? 복잡하지 않은 커스텀이면 여기서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그 파티션을 데디케이션 해서 그쪽으로만 보내게끔 할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럼 이런 그 뭐야, 그럼 프로듀스 레코드를 이제 여러 개 만든 다음에 데이터에 따라서 담아서 이쪽 파티션, 이쪽 파티션 이렇게 보내도 되겠네, 그치? 이게 되게 유용할까? 유용하겠네. 이것도 괜찮네. 참 간단하게 단순히 키 값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려면 이걸 쓰는 게 더 심플하게 굳이 커스텀까지 개발하지 말고. 그치? 아, 이런 게 있다. 응? 아, 이거는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뭐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디로 보내는 거, 그치? 스몰, 미디엄, 라지 그 CT 규모를 이제 실제 데이터에 있는 뭐 G코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기준에 넣으면 얘는 스몰 시티 토픽에 넣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야 이렇게 파트라는 파티션에다가 넣으라는 얘기죠. 드라이버 프로파일이라는 토픽에 파츠를 넣은 그런 얘기고. 오케이. 그런 거는 너무 단순한 얘기네, 그치? 끝났네? 그러면 지금 17분이니까 30분에 좀 켰다가 30분에 하면 될 거 아니야. 두 개는 금방 나머지는 14장, 15장은 금방 끝나고 14장이 조금, 한 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 어? 녹화 아, 땡큐.